안녕하세요, 황우기입니다. 자,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과 조금 이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오토매틱, 요즘에 이제 가장 보급률이 높아진 그런 그 차종이 되겠죠. 오토매틱 변속기를 가진 그 자동차의 그 엔진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메이커들 추세 자체가 그 수동 변속기를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안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토매틱 자동차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는데요. 사실은 오토매틱 자동차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편하다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본격적으로 차 안에 들어왔는데요. 자, 일단 변속기의 그 모양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각 레인지의 그 쓰임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그 오토매틱 그 변속기의 그 시프트 노브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요즘에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 이제 좀 중형차 이상의 약간 큰 차들은 자, 요런 모양이 아니라 좀 이게 다른 모양으로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근데 일단은 그 소형차의 보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소형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그 P라고 이제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P는 이제 파킹, 주차를 했을 때 이제 놓는 그 레인지의 위치인데, 그 사이드 브레이크하고는 조금 이제 기능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밀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, 그게 이제 100%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차하실 때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자, R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. 자, 요거는 리버스, 자, 후진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레인지고요. N은 뉴트럴, 요거는 그 수동 변속기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그 중립 상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D는 드라이브. 보통 상황에서 운전을 할 때에 이제 여기다 놓고 운전을 하시면 되고요. 2하고 1은 각각 그 숫자의 그 변속기가 그 버틸 수 있는 한계를 하게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1에다 놓게 되면은 그 1단 이상은 이제 변속이 안 되고 2에다 놓게 되면 1단과 2단만 그 변속이 되는데요. 요 또 쓰임새가 있어요. 1단 같은 경우에 언덕이 심한 데나 아니면은 그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구동력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, 2 같은 경우는 그 구동력이 약간은 약해지지만 이제 그립력을 살려주는 그 눈길 주행이나 아니면 얼음판 같은 데서 이제 출발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조그만 스위치가 있어요. 조그만 스위치. 요건 이제 오버드라이버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형차 이상에는 요즘엔 이 오버드라이버 스위치가 없고, 반대로 그 D 옆에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된 게 있거든요. 그거는 운전자가 임의대로 그 기아의 그 단수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장치입니다. 자,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요즘 오토매틱 자동차는 그 급발진 사고나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항상 피해다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주셔야 됩니다. 계기판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P라고 돼 있죠. 그 다음에 R, N, D, E, 1 이제 다 보이시죠? 이게 각 레인지를 움직일 때마다 약간씩 이제 진동이 있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. 특히 N에서 그 D로 갈 때, 혹은 뭐 2로 갈 때, 1로 갈 때, 구동계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는 그 약간 이제 변속 충격이 있는데, 요거는 뭐 그 차의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기아가 맞물렸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맞물리는 그 그런 걸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 스위치, 오버드라이브 오프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. 자, 요걸 누르면은 요쪽에 OD 오프라는 그게 보이죠? 자, 요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, 보통 상태에서는 요거를 스위치를 끄게 되면은 오버드라이브 온 상태라는 얘기예요. 오버드라이버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냐면은, 엔진에서 회전을 하는 그 힘하고 그 힘이 타이어에 전달이 되는 게 1대1이 됐을 때를 이제 오버드라이버가 이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, 여기서 오버드라이버가 넘어갈 경우, 그때는 그 엔진이 회전하는 것보다 그 타이어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제 더 빠르게 돼 있죠. 주로 이제 고단 기어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, 그 수동 변속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
한 4단이나 5단 이상, 그리고 자동 변속기에서는 맨 마지막 기어가 그 오버드라이버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오버드라이버 스위치는 오토매틱 자동차에서는 거의 뭐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, 사실은 이 그 오토매틱 자동차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가장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그 장치입니다. 이런 게 있고, 또 그 킥다운이라는 또 그런 그 장치가 있는데, 킥다운은 그 스위치로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. 그 수동 자동차와 달리 오토매틱 변속기를 가진 자동차는 운전자가 임의대로 엔진 회전수라든가 아니면 기어 단수를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, 그 갑작스럽게 큰 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가속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그대로 그 악셀레이터 페달만 한번 끝까지 꾹 밟아주시면은 기어가 자연스럽게 한 단이 내려오면서 남아있는 출력을 이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킥다운만 잘 사용을 해도 고속도로에서 좀 더 재미있고 좀 쾌적한 주행을 즐기실 수 있고요. 그 외에 2와 1 같은 거, 2와 1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상황, 뭐 언덕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. 그 보통 이제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신호대기에 걸리면은 N에다 뒀다가 그 뭐 뒤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이 토크 컨버터가 오토매틱 변속기 안에 있는 그 토크 컨버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레인지를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안에서 오일이 그 열을 굉장히 빨리 받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변속기의 수명도 단축이 되고 그 오일 자체도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 뭐 5분 이상 정차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뒤에다 두시고 브레이크만 밟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그 운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고속화 도로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. 2000rpm에 약 한 80km 정도. 오토매틱 그 변속기를 가진 차는요, 일단 수동 변속기 차들보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는 기아 단수가 좀 적습니다. 보통은 지금 현재 4단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, 그 기어와 기어 사이의 그 거리가 길기 때문에 RPM이 좀 더 낮게 나오죠. 더 많은 RPM 영역대를 이제 활용을,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RPM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세팅이 돼서 나오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빨리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악셀을 탁 밟으면은, 자, RPM이 이제 급격하게 뜨죠. 자, 요거는 지금 이제 기어가 임의적으로 한 단위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에요. 요게 이제 킥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보통은 이제 오토매틱 차를 가지고도 이제 좀 보다 이제 스포티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죠. 자, 지금 앞쪽에 카메라가 보이는데요. 여기서 이제 감속을 해볼게요. 이때는 아까 이제 가르쳐드린 그 오버드라이브 오프 스위치를 사용하면은 감속폭이 일반 브레이크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버드라이브 오프 스위치 자체가요,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버드라이버에 딱 맞춰 놓기 때문에 한 단에서 두 단 정도의 그 여유가 생기게 되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엔진 회전수는 좀 올라가게 되는데, 그 속력은 훨씬 더 이제 많이 떨어지는 그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죠. 풋브레이크로 속력을 줄이고, 또 엔진에서 임의적으로 저항을 걸어가지고 또 속력을 줄여주는 역할,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토매틱 차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,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비를 위주로 주행을 하신다고 하면은, 가급적이면은 그 기어 변속이 빨리빨리 돼서 윗단 기어에 맞물리게 이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부드러운 악셀링, 또 가장 부드러운 브레이킹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. 자, 아까 같이 이렇게 차가 딱 달리고 있는데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해서 이렇게 킥다운을 딱 하게 되면은, 자, RPM이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? RPM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연료의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. 거의 뭐 지금 뭐 레드존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. 자,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이 이제 변속이 되는 거죠. 120km 정도 되죠? 4,500rpm에 120km면 지금 약 한 4단, 마지막 기어까지 이제 다 걸린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지금 고속화 도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속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속감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, 그 일반 주행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거든요. 오히려 그 오토매틱 차들이 그 기름을 이제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
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. 그 기어 단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적은 기어를 가지고 더 많은 속력, 힘을 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적은 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최대한 끌어내다 보니까 오토매틱 차들이 이제 보통 이제 기름을 많이 먹는다, 연비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. 근데 요즘에 나오는 오토매틱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8단도 나오고 렉서스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8단도 나오고 7단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차들은 또 이 수동 변속기보다 오히려 더 효율이 좋고 연비가 많이 개선된 거를 좀 알 수가 있죠. 자,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자동차는 이제 달리는 것보다 이제 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. 자, 특히나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엑셀 페달보다 이제 브레이크 페달이 더 큰데 그것도 이제 뭐 이제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이번에는 그 오버드라이브 오프 스위치를 이용한 그 엔진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고속화도로에서 가속을 하다가 쭉 가속을 하다가 뭐 앞차랑 거리가 가까워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브레이크를 먼저 밟게 되거든요. 근데 브레이크를 밟는 게 뭐 다른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브레이크를 얼만큼 이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뭐 방법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. 자, 오버드라이브 오프는 그 똑같아요. 수동차의 그 시프트 다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올라가 있던 거를 이제 강제로 이제 끌어내려 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엔진 브레이크라는 것 자체가 수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검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감속을 하긴 하지만 제가속을 위해서 더 많은 힘을 비축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세심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어설프게 사용을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도 안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아무래도 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엔진 브레이크를 써서 이제 감속하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차가 주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고속화도로에서 이제 속도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. 자, 풋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부담도 그 브레이크 자체에도 부담이 많이 가고 또 이제 승차감도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풋브레이크를 이렇게 살짝 밟으면은 뭐 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계속 이런 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브레이크가 이제 성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쓰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매틱 차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쓸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요. 좁기 때문에 이제 그 오버드라이브 오프 스위치를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자, 실질적으로 이런 고속화도로에서 쭉 가속을 하다가 자,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무게중심도 앞쪽으로 많이 쏠리고 그 브레이크에 굉장히 이제 무리가 많이 간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. 마모도 빨리 되고 그런데 오버드라이브 오프를 쓰게 되면은 그 브레이크가 받는 부담감을 많게는 약 한 50%, 평균 한 30-40% 이상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디스크를 잡는 그 패드만 잡아주는 그 힘으로 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엔진 자체에 저항을 걸어서 엔진이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자, 지금 다시 이제 속력을 조금 이제 내고 있는데요. 자,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그 오해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가 갑자기 상승하기 때문에 뭐 차에 무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 수동 변속기 차라면은 기어 변속을 그냥 클러치만 밟아주면 뭐 이게 깨지든 말든 그냥 하면 되는데 오토매틱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전자장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변속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가속을 하다가 전방에 조금 그 이제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속력이 약 120km 정도 되는데 카메라가 있죠. 여기서 오버드라이브 오프를 딱 누르고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주면은 아까 풋브레이크만 이용을 했을 때보다 차가 좀 더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담을 좀 덜 느끼고
여러 가지 그 제동 속도도 빠르다는 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죠. 여기서 내가 더 가속을 하고 싶으면은 오버드라이브 상태로 이제 가속을 쭉 하시면은 그 변속이 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RPM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속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단으로 기아가 변속이 됐을 때 그 속력을 유지를 하면서 치고 나가는 힘이 꾸준하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.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자동차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다는 거를 아마 발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오토매틱 같은 경우는 오늘 강좌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오토매틱이 됐든 수동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그 적정 속력을 유지를 해서 이제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전운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. 그리고 연비나 이런 그 자동차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항상 그 부드럽고 그 급격하지 않은 그런 그 악셀링과 그 페달링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10번째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